일어나 이 여편네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산소에 와서 기어들어와! 당장 꺼져! 어차피 네 엄마도 아니잖아! 그날 추석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고 그 차가운 무덤 앞에서 저를 발로 찼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배신과 복수, 인내와 정의가 교차하는 한 여자의 치밀하면서도 통쾌한 인생 역전극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진 씨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10년간 반복된 일상이 이미 본능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난 수진 씨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박지훈 씨를 흔들지 않으려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새벽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한 수진 씨는 가장 먼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지훈이 아침은 꼭 챙겨줘야 해. 남자는 아침을 먹어야 힘이 나는 거야.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수진 씨는 10년간 단 하루도 아침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밥이 뜸들이는 동안 수진 씨는 반찬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담가놓은 김치, 직접 만든 된장찌개, 남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그리고 오징어 젓갈까지 상차림만 30분이 걸렸습니다. 남편의 입맛은 까다로웠습니다. 반찬 하나라도 성에 차지 않으면 식탁을 뒤엎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수진 씨는 항상 긴장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시험이었습니다. 6시가 되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온 지훈 씨는 세수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수진 씨는 재빨리 따뜻한 밥을 퍼서 올렸습니다. 지훈 씨는 숟가락을 들더니 반찬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옆에 서서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은 된장찌개가 싱겁다고 상을 엎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김치가 시다고 그릇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수진 씨는 항상 남편의 첫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훈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있어. 양복 새로 다려놨지? 네, 어젯밤에 다 준비해뒀어요. 수진 씨는 대답하며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장에서 양복을 꺼내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훈 씨는 양복을 받아들더니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다리미 자국 있네! 이걸 입으라고! 수진 씨는 깜짝 놀라 양복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디에도 자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은 곧 진실이었으니까요. 죄송해요. 다시 다릴게요. 수진 씨는 다리미를 다시 꺼냈습니다. 시간은 7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출근 준비를 서두르며 계속 재촉했습니다. 빨리 좀 해! 회사 늦겠어! 수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급함에 실수라도 하면 더 큰 화가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겨우 다림질을 마치고 양복을 건넸을 때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네! 그리고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먹을게! 장모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모님이라는 말에 수진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이미 병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돌아가셨죠. 하지만 지훈 씨에게는 전처가 있었습니다. 전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사이에서 난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민서였습니다. 수진 씨보다 겨우 7살 어린 그 딸은 지금 28살이었습니다. 결혼 후 수진 씨는 민서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수진 씨를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죽었어요. 아줌마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 행세를 해요? 민서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그래도 수진 씨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민서를 잘 돌봐달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민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비용 전부를 수진 씨의 돈으로 치렀습니다. 수진 씨는 원래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이었죠. 하지만 결혼할 때 수진 씨는 남편에게 자신의 배경을 숨겼습니다.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부모님도 말렸습니다. 수진아, 그 사람 네 재산 보고 접근하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 하지만 수진 씨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재산을 모두 남편 명의로 넘겼습니다. 통장도
부동산도 모든 것을 말이죠. 지훈 씨는 기뻐했습니다.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나만 믿어 내가 잘 관리할게. 수진 씨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차갑게 대했고 민서는 더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수진 씨는 견뎠습니다. 이 모든 게 시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진 씨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지훈 씨가 시킨 갈비찜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서 최고급 한우 갈비를 샀습니다. 가격을 보고 움찔했지만 남편이 좋아할 생각에 아낌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진 씨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려준 비법대로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4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갈비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남편의 목소리와 함께 민서와 그 남편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민서야. 하지만 민서는 수진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빨리 밥 차려요. 명령하듯 말하는 민서에게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동안 민서는 계속 남편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다음 주 추석인데 성묘 갈 거죠? 당연하지. 네 엄마 산소에 가야지. 수진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시어머니 산소에 10년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서가 자꾸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번엔 음식 준비할게요. 아줌마는 그냥 집에 있어도 돼요. 민서의 말에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준비해라. 엄마가 더 좋아하실 거야. 수진 씨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10년간 자신이 해온 일들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서 부부가 돌아간 후 수진 씨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태연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뭘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곧 더 잔혹한 방식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는 일주일 전부터 성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잡채, 갈비찜, 동그랑땡, 송편까지 냉장고는 추석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추석 전날 민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줌마는 그냥 빈손으로 오면 돼요. 전화를 받은 지훈 씨가 수진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들었지? 너는 그냥 가기만 해. 하지만 제가 이미 다 준비했는데요. 수진 씨의 말에 지훈 씨는 짜증을 냈습니다. 민서가 준비한다잖아. 왜 자꾸 오지랖이야?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간 자신이 해온 일이 오지랖이라니 가슴이 먹먹했지만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추석 당일 수진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시어머니 산소에 갈 때는 항상 검은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옷을 좋아하셨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던 수진 씨는 문득 시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수진아,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지훈이 좀 성격이 있지만 착한 애야. 잘 보살펴줘. 돌아가시기 직전 시어머니가 수진 씨의 손을 잡고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약속을 지키려 10년을 살아왔습니다. 오전 9시 민서네 집 앞에서 일행이 모였습니다. 민서는 큰 보자기에 음식을 가득 싸들고 나왔습니다. 아빠, 제가 다 준비했어요. 할머니 좋아하시던 거 다 만들었어요. 그래, 우리 딸 기특하네. 지훈 씨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 씨를 향한 눈길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묘지로 향하는 내내 차 안은 민서 가족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는 뒷좌석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1시간을 달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아름다운 가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산소는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길을 눈을 감고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매년 2번씩 오르내린 길이었으니까요. 산소 앞에 도착하자 민서가 재빨리 음식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여기 상 차릴게요. 아줌마는 저쪽에 가 있어요. 수진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서는 정성껏 음식을 차리며 혼자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민서예요. 절을 하는 민서를 보며 지훈 씨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민서 이렇게 컸어요. 딸 덕분에 아들 편하게 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간 자신이 해온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였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시어머니 산소 앞에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쓸어내리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야,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서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할머니 산소에 와서 기어들어와? 민서야 나는 아줌마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우리 엄마도 아니면서 왜 여기 와요? 민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성묘객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조용히 해. 수진 씨가 말리려 했지만 민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웃기지 마요. 아줌마가 우리 가족인 척하는 게 역겹다고요. 그 말에 수진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서야 그렇게 말하면 닥쳐요. 민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빠, 민서가 지훈 씨를 불렀습니다.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산소에서 저러는 거 보기 싫어요. 지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이 자신을 감싸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진아,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일어나, 여보. 일어나라고. 지훈 씨는 수진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서 말이 맞아.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없어. 뭐라고요? 수진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간 이 산소를 지켜온 자신에게 남편이 하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며느리는 민서 엄마였어. 너는 그냥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잖아. 하지만 저도 10년이 뭐가 대수야. 민서 엄마는 20년을 함께 살았어. 남편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네가 여기 오는 거 불편했어. 매번 주인 행세하는 것도 그렇고. 수진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됐어. 이제 그만 좀 해. 지훈 씨는 수진 씨를 산소에서 멀리 밀어냈습니다. 수진 씨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추석에 오지 마. 명절도 우리끼리 보낼 거니까. 여보, 제발. 수진 씨가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년아. 그리고는 수진 씨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지겹다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꺼져. 지훈 씨는 수진 씨를 땅바닥에 밀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발로 찼습니다. 수진 씨는 비명을 삼키며 땅바닥을 굴렀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잘했어요. 저런 사람은 확실히 정리해야죠. 수진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너무나 맑고 푸르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정신을 차린 수진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훈 씨와 민서는 이미 차를 타고 떠난 후였습니다. 혼자 남겨진 산소 앞에서 수진 씨는 시어머니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도착했을 때 수진 씨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의 질문에 수진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말했습니다. 서초동으로 가주세요. 그곳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친정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 모든 것을 내어준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당하고만 살 수 없었습니다. 택시는 서초동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저택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수진 씨는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 수진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대문이 열렸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정원이 보였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름답게 가꾸어진 나무들과 깨끗하게 정돈된 잔디밭, 현관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강은희 여사였습니다. 이 도시 최대 부동산 그룹 대성 디벨롭먼트의 회장이었죠. 수진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은희 여사는 달려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수진 씨는 소파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후 10년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보낸 시간들, 민서를 돌보기 위해 희생한 것들, 그리고 오늘 산소에서 당한 모욕까지. 은희 여사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니. 그 남자 믿으면 안 된다고. 엄마 말이 맞았어요.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재산 모두 남편 명의예요. 아파트도 예금도 전부. 은희 여사는 딸의 어리석음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네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엄마, 이제부터 내가 도와줄게. 그 남자한테 네가 당한 만큼 되갚아주자. 은희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자신의 방에서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 여사는 수진 씨를 불러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수진아, 네 남편 박지훈이라는 사람 알아봤어.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남편의 재산 현황이야. 수진 씨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전부 제 돈이었어요? 서류에는 수진 씨가 결혼할 때 가져간 재산 목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3채, 상가 건물 2동, 예금 50억 원, 모두 지훈 씨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은희 여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남편은 그 돈으로 사업을 했어. 부동산 투자로 꽤 많이 불렸더라. 정말요? 지금 자산이 200억은 넘을 거야. 수진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져다 준 돈으로 남편이 그렇게 많은 부를 쌓았다니. 하지만 문제가 있어. 은희 여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데요? 네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네? 수진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사실이야. 은희 여사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호텔 앞에서 지훈 씨가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수진이 남편 회사 직원이야. 26살 이경미라는 여자더라. 그럼 너는 이용당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은희 여사의 말에 수진 씨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있어. 은희 여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너 남편이 이혼 준비를 하고 있어. 이혼이요? 그래. 변호사도 이미 선임했더라. 수진 씨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말도 안 돼요. 더 가관인 건 너한테 한 푼도 안 주려고 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라는 각서까지 준비했더라. 수진 씨는 서류를 읽으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결혼 10년간 자신이 바보처럼 살아온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 씨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은희 여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싸워야지. 하지만 수진아, 너는 피해자야. 당당하게 너 권리를 찾아야 해. 권리요? 그래. 그 남자가 가진 재산의 절반은 너 거야. 아니, 전부가 너 거지. 은희 여사의 말에 수진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내가 도와줄게. 우리 회사 최고의 변호사들을 다 붙일 테니. 그날 오후 수진 씨는 은희 여사와 함께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분야 최고의 실력자 김태준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수진 씨는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일단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정말요? 네. 첫째 부인께서 가져오신 재산이 명확합니다. 둘째, 그 재산으로 증식한 부분도 입증 가능합니다. 셋째, 배우자의 불륜 정황도 있고요.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듣던 수진 씨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부요? 네, 원래 부인의 재산이었으니까요. 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동시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수진 씨는 은희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생이야. 네가 결정해. 수진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해주세요. 결정하셨군요.
네, 이제는 제가 싸울 차례예요. 그날 수진 씨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산 가압류 신청서, 이혼 소송 제기서, 위자료 청구서 하나하나 서명할 때마다 10년간의 굴욕이 복수의 칼날로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 씨에게 법원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재산 가압류 결정문과 이혼 소송 제기 통지서였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지훈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하려는 거예요. 이혼? 내가 언제 이혼하자고 했어? 당신이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뭐? 지훈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경미 씨랑 재밌으세요? 네가 어떻게 다 알아요. 당신이 뭘 계획하고 있었는지. 수진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이제 법정에서 봐요. 수진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의지를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수진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며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외모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10년간 초라하게 살았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기로 한 것이죠. 강남의 유명 헤어숍에서 머리를 새로 하고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고급 정장을 맞췄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수진 씨는 놀랐습니다. 이게 나야? 거울 속에는 우아하고 당당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은희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원래 내 딸이 이렇게 예뻤지. 엄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은희 여사는 수진 씨를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대성 디벨롭먼트 본사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30층짜리 사옥이었죠. 오늘부터 네가 여기서 일할 거야. 네, 이사로 임명할 거야. 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어요. 배우면 돼. 어차피 이 회사가 네 거야. 은희 여사는 수진 씨를 이사회실로 데려갔습니다.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개할게. 내 딸 강수진이야. 오늘부터 전략기획이사로 임명한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수진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고를 했고 수진 씨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수진 씨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MBA까지 마친 수재였습니다. 결혼 때문에 묻혀 있었을 뿐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은희 여사가 말했습니다. 어때?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럼 됐어.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봐. 수진 씨는 매일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이었죠.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 법정 공방도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지훈 씨 측 변호사가 재산 가압류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재산 가압류 신청은 부당합니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변호사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증거 자료 한 번을 제출합니다. 그것은 수진 씨가 결혼 전에 작성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서류였죠. 이 서류에 명시된 모든 재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된 정황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증거 자료 2번입니다. 이번에는 은행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결혼 직후 남편 명의로 송금한 50억 원의 기록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가압류를 유지합니다. 지훈 씨는 법정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지훈 씨가 수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수진 씨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수진아, 지훈 씨가 팔을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이 막아섰습니다. 은희 여사가 고용한 전문 경호원이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지훈 씨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 기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사로 가주세요. 네, 이사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간 자신을 짓밟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수진 씨는 곧바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신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건이었죠. 서울 강동구 일대를
새롭게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담당 임원이 설명했습니다. 예상 투자금은 500억 원이고 수익률은 300% 이상입니다. 수진 씨는 자료를 검토하며 질문했습니다. 이 지역 지주들은 누구인가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명단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수진 씨는 명단을 받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박지훈,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박지훈이라는 사람, 얼마나 지분을 가지고 있나요? 30% 정도입니다. 이 지역 최대 지주예요. 수진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제가 맡겠습니다. 네,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님이 직접요? 네,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은희 여사는 딸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수진 씨는 은희 여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남편을 완전히 무너뜨릴 방법을 찾았어요. 뭔데? 저 개발 프로젝트요. 남편이 최대 지주래요. 그래서 만약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남편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돼요. 은희 여사는 딸의 말을 듣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 딸 맞네. 복수도 머리를 써야지. 도와줄 거죠? 당연하지. 엄마가 다 도와줄게.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찾아 헤매던 그 도시가 이제는 자신의 발 아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수진 씨는 밤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되돌려주겠다고. 차가운 가을바람이 수진 씨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열정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수진 씨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해당 지역의 모든 지주들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지훈 외에 다른 주요 지주가 누구인가요? 김성민 씨와 이준호 씨입니다. 각각 2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수진 씨는 직접 두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성민 씨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대성 디벨롭먼트 강수진 이사입니다. 아, 회장님 따님이시군요. 영광입니다. 김성민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뵙고 싶었던 이유는 강동구 개발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저희 회사에서 총괄을 맡게 됐습니다. 잘 됐네요. 믿을 만한 회사가 맡아주니까요.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박지훈 씨 아세요? 아, 박 사장님요? 물론 알죠. 같은 지주니까요. 어떤 분이신가요?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김성민 씨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분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요? 네,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거든요. 다른 지주들은 무시하고요. 수진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난번에도 개발 계획 변경할 때 자기 땅만 이익 보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 반대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사실 많은 지주들이 박 사장을 싫어해요. 수진 씨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이준호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지훈이란 사람, 진짜 답답해요. 왜요? 맨날 자기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 치거든요. 그렇군요. 이번에도 개발 승인 나면 자기가 주도권 잡으려고 할 거예요. 수진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명확해졌습니다. 며칠 후 수진 씨는 모든 지주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박지훈을 포함한 10명의 지주들이 모였습니다. 지훈 씨는 수진 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네가 여기 왜? 하지만 수진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성 디벨롭먼트의 강수진 이사입니다. 지훈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는 태연하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강동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총 5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주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네, 모든 지주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무슨 동의요? 개발 이익 배분에 관한 것입니다. 수진 씨는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현재 지분율대로 정확하게 배분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수진 씨는 지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행위는 즉시 지분 몰수로 처리됩니다. 지훈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박지훈 씨. 지난 프로젝트에서 다른 지주들 몰래 본인 땅만 용도 변경하셨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건 증거 있습니다. 수진 씨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구청에 제출하신 용도 변경 신청서입니다. 다른 지주들 동의 없이 진행하셨네요. 지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사장,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지훈 씨는 변명하려 했지만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수진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지주 여러분, 공정한 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김성민 씨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이준호 씨도 따라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지주들이 동의했습니다. 지훈 씨만 빼고요. 박지훈 씨, 서명하시겠습니까?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땀을 흘리며 고민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것이고, 서명하면 자신의 계획이 무산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수진 씨는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훈 씨는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다 됐을 때 지훈 씨는 어쩔 수 없이 서명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수진 씨는 서류를 챙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주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지훈 씨도 일어서려는 순간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잠깐만 계세요. 회의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뭐야? 지훈 씨는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추석날 산소에서 저한테 한 말 기억하세요? 지훈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날 발로 찼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수진아, 이제 알겠죠? 내가 누군지. 수진 씨는 지훈 씨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거 원래 제 거예요. 그건 부동산도 예금도 회사도 전부 다. 지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되찾을 거예요. 수진아, 우리 다시. 늦었어요. 수진 씨는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수진아,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수진 씨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지훈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간 자신이 무시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완벽했어요.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할까? 뭐해? 복수의 시작에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클라이맥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지훈 씨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법정 공방에서도 계속 졌습니다. 게다가 강동구 프로젝트마저 수진 씨의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지훈 씨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이경미였습니다. 뭐야?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요. 지훈 씨는 한숨을 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이경미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저 임신했어요. 지훈 씨는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3달째예요. 미쳤어? 지금 이 상황에?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없애. 네, 병원 가서 없애라고. 이경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나한테 아이 가질 여유 없어. 지훈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도 안 됐고 재산은 다 묶여있고 네 배불러봤자 좋을 거 없어. 하지만 1억 줄게. 없애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지훈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경미는 울면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훈 씨는 민서를 만났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은데. 민서야, 아빠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요? 지훈 씨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 씨가 누구인지, 어떻게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민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성 디벨롭먼트 회장 딸이라고요? 그래, 그럼 우리 완전히 속은 거네요. 민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년 진짜 나쁜 년이네.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 어떻게요? 지훈 씨는 민서에게 한 가지 계획을 말했습니다. 수진이 출근하는 시간에 사고를 내는 거야. 사고요? 심각한 건 아니고 다치게만 하는 거지. 그럼요?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리는 거야.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수진 씨가 회사로 출근하던 중이었습니다. 치호대기 중이던 차에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쾅. 수진 씨는 충격으로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사님. 기사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교묘한 사고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피고 박지훈 씨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오후에 역외 계좌로 송금을 시도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예요? 100억 원입니다. 수진 씨는 화가 났습니다. 막을 수 있나요? 가압류 중이라 일단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할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수진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재판 날짜를 앞당길 수 있나요? 어렵긴 하지만 시도해볼게요. 꼭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은 수진 씨는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큰일이야. 은희 여사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 씨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고부터 시작해서 재산 빼돌리기 시도까지. 은희 여사는 분노했습니다. 그 나쁜 새끼가. 엄마,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 제가 계획이 있어요. 수진 씨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은희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네, 이제 끝장을 봐야죠. 그날 밤, 수진 씨는 회사로 돌아가 밤새 일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반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마침내 준비가 끝났습니다.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음 날 아침, 지훈 씨에게 특별한 통지서가 배달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온 재판 일정 변경 통지서였습니다. 재판이 2주 앞당겨진 것입니다. 지훈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법원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훈 씨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싸맸습니다. 계획이 꼬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한편 민서는 자신의 남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 장인어른 일 더 이상 관여하지 마요. 무슨 소리야? 수진 이모가 대성 디벨로먼트 이사라며? 우리가 잘못 건드린 거야. 그래도 됐어요. 이혼할 거면 혼자 하세요. 민서의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민서는 울면서 지훈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남편이 나갔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딸을 위로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도 지금 힘들어. 아빠,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전화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강수진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까지 몰려든 대형 이혼 소송 사건이었죠. 수진 씨는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김태준 변호사와 보조 변호사 3명이 함께였습니다. 반대편에는 지훈 씨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옆에는 민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원고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재산 편취 사건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 박지훈은 결혼 당시부터 원고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1번. 원고가 결혼 시 이전한 재산 목록입니다. 스크린에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세 채 시가 30억, 상가 이동 시가 40억, 현금 50억, 총 120억 원입니다. 지훈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 2번. 피고가 이 재산으로 증식한 내역입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 80억, 주식 투자 수익 30억, 사업 수익 50억, 현재 피고의 총 자산은 28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모든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 나아가 증거 3번.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호텔에서 찍힌 지훈 씨와 이경미의 사진이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관계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지훈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증거 4번. 이경미 씨의 증언서입니다.
피고는 임신 사실을 알고도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방청석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민서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빠, 이게 사실이에요? 지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 5번. 김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최근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려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송금 씨도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100억 원을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재산 은닉 시도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반박하시겠습니까? 지훈 씨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원고 측의 과장입니다. 피고는 단지 정당한 사업 거래를 증거가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증거가 없다면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훈 씨의 변호사는 앉았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증거 6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에는 녹음 파일의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피고와 피고의 딸, 박민서 씨의 대화입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출근하는 시간에 사고를 내는 거야. 민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심각한 건 아니고 다치게만 하는 거지.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리는 거야.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모의입니다. 김 변호사가 선언했습니다. 상해 교사와 재산 은닉, 2가지 범죄를 계획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지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이것이 사실입니까? 지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지훈 씨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녹음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녹음 당사자인 박민서 씨의 남편이 직접 녹음한 것입니다. 당시 박민서 씨와 이혼 협의 중이었고 이상한 낌새를 느껴 몰래 녹음했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합니다. 지훈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민서는 울면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한 여자의 순수한 사랑이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보여줍니다. 원고 강수진 씨는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진 씨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그 사랑을 이용해 재산을 편취했고 심지어 다른 여자를 만났으며 원고를 해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사기이고 배임이며 범죄입니다. 원고는 10년간 모욕과 학대를 견뎌왔습니다.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의붓딸을 키우며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산소에서의 폭력과 배신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재판장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원고에게 정당한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법의 이름으로 내려야 할 판결입니다. 김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피고 측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지훈 씨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 박지훈에게 이혼을 허가하고 재산 분할로 총 재산 280억 원 중 25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한 위자료로 30억 원을 추가 지급하고 사기 및 재산 은닉 미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쾅! 2번째 망치 소리와 함께 지훈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하지만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0년간의 고통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진 씨는 그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수진 이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수진 씨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10년간 저는 한 사람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오늘 이 판결은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의 승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은희 여사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로 법원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약속 지켰어요. 끝까지 견뎠어요. 가을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하늘이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대성 디벨롭먼트의 정식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강동구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수진 씨의 능력은 업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봄날 수진 씨는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다녀갔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제가 약속 지켰어요. 끝까지 견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수진 씨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어머님도 편히 쉬세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수진 씨는 문득 멈춰섰습니다. 저 멀리 누군가 보였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출소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훈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난 일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수진 씨는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자선재단 설립 서류 준비됐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희망나눔재단,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법률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죠.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비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회장님 덕분입니다. 수진 씨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은희 여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후회하지 않아? 뭐려? 그 사람이랑 결혼한 거. 수진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강한 딸을 뒀네. 엄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 10년간의 고통, 1년간의 싸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다.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것이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일기를 덮고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수진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참고 견딥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수진 씨는 10년간의 고통을 견뎌냈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열라디오였습니다.